박정영의 코칭 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봄, 새로운 봄. 여러분의 봄 코치 이재경입니다. 전국민 1인 1코치 프로젝트 코치 살롱의 마담, 영원히 영 갈 것 같은 영코치 박정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코치님. 네, 드디어 5월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5월 너무 바빠요. 네,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네, 가정의 달인데 진짜 저희는 생일이 2명이나 5월 달에 있어서 더 바쁘시겠네요. 네, 우리 봄코치님은 어떠세요? 저도 뭐 역할이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챙겨야 할 날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린이날, 스승의 날, 뭐 어버이날, 저희 시어머니 생신도 있고 해서 되게 보면은 바쁜데 연령대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40대가 아직은 이제 곧 40대이지만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바쁜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저는 이제 지나고 난 후인데 물론 지금도 바쁘지만 40대에는 이제 아이들도 중고등학교 시기가 되고 어느 직장에서도 조금 뭔가 허리잖아요, 허리. 그죠. 네. 본인의 역량을 10분 발휘해야 되는 그래서 성과를 많이 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바쁜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기를 돌아보거나 할 여유가 없이 동동거리면서 바쁘게 사는 시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떨어진 일들을 해내는데 급급한 시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박정영의 코칭 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첫 번째 테마로 저희가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나이라고도 볼 수 있는 40대, 그 이후의 인생을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40대 이후의 세컨 라이프를 잘 준비하는 방법을 코칭의 렌즈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40대에 그 처해 있는 환경은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더 포커스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환경적인 것을 좀 떠나서 그냥 넥스트 라이프를 어떻게 좀 더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져갈 것인가 고민하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박정영의 코칭 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오늘 이야기 나누게 될 40대 이후의 진로. 첫 번째 질문 먼저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네, 40대 정도면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를 생각해보면 아직도 좀 막막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떨까요? 네. 사실 우리가 앞에서 그 2030 일적에는 좀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많은 걸 경험하셔라 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경험을 하시고 40대까지 왔을 거예요. 그러면 40대가 되면은 본인이 다이아몬드인지 루비인지 사파이어인지는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걸 알면 넥스트도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이때 되면은 내 강점은 뭐지? 라고 해서 이렇게 뭐 강점 진단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그 강점 진단을 탁 하고 나면 내가 강점이 이런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40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 삶에 사실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녹여 있지 않을까요? 그런 진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이미 녹아져 있다. 네. 그걸 알려면은 자기가 지나온 삶을 좀 잘 들여다보아야겠네요. 그 본인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내가 뭘 잘하고 즐거워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본인의 강약점을 찾으려고 해요. 그쵸. 그런데 사실은 이 강약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할 때 그거에 대비해서 강약점이지
그냥 인간 한 사람한테 있어서의 강약점은 아닌 거거든요. 예를 들면 종이를 만드는 우리가 나무를 고를 적에는 곱게 자란 나무가 되게 좋을 거예요. 네. 근데 분재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쵸. 네, 분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나무가 좋나요? 좀 굴곡이 있고 네. 있고 좀 약간 희귀하게 생기고 네. 그런 나무가 되게 분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네. 그런 나무잖아요. 그쵸. 똑같은 거예요. 인간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강약점은 없다. 단지 그 사람의 어떠한 무늬인 거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자신의 무늬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저희는 흔히 정말 강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 이런 것들 좀 많이 떠올리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뭐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것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일로 그게 강점이야 약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나는 발표하는 게 나의 큰 약점이야. 난 참 못해. 라고 해서 발표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회피하려고 하세요. 네. 그런데 그 발표라고 하는 일을 구성하는 그 밑에 그 요소들은 되게 다양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발표를 못해. 싫어해 이게 아니라 발표를 할 때 필요하는 많은 역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예를 들면 나는 논리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전개하는 게 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짧은 시간 내에 논리적으로 발표를 하는 게 나는 싫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발표라고 하는 것 자체도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되게 다양한 구성 요소가 있고 네. 단지 그 일 자체로 나는 이걸 못해. 나의 이 약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되게 위험한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저 영코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세상을 바꾸는 시간 방송에 나왔던 그 이케아에 취직하신 분 얘기가 떠올랐어요. 저도 알고 네. 있는 사례인데 그 어떤 분이 그 건설 회사에 다니고 계셨던 분인데 이분은 뭐 새벽에 퇴근을 하시더라도 항상 그 세차를 하셨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그 세차를 할 때 너무나 행복감을 느끼시고 그래서 과연 내가 왜 이런 거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세차하는 업으로 이직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잘 관찰을 한 거죠. 그랬더니 본인은 되게 정리정돈하는 것에 되게 행복감을 느끼고 그걸 되게 잘한다라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케아에 이제 물류센터에서 그죠 재취업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단순히 내가 이거 좋아가 아니라 이거를 좋아하는데 그 밑에 실질적으로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게 뭘까를 좀 한 단계 더 밑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저희가 2030 그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원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예, 그것처럼 좋아하는 것 더 밑단에도 그걸 구성하는 원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래서 그 원소들을 잘 알면 이 원소들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사실 직업은 되게 다양하게 되는 거고 또 직업 안에서도 일로 봤을 때도 일도 되게 다양해지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분은 본인을 잘 관찰하셔서 이렇게 새로운 천직을 찾으셨는데 다른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이거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이 추천드리는 도구는 그 일기를 쓰는 건데요. 네. 그냥 일기가 아니라 조금 더 자신의 무늬를 알 수 있는 일기. 그래서 약간 프레임을 드리면 우리가 사사분면을 만드는데 네. 예를 들어서 X축은 에너지인 거죠. 네, 가로축. 네. 그죠. 가로축은 그래서 에너지가 떨어지고 에너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세로축 Y축은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를 무척 내는 일과 성과를 못 내는 일. 그래서 그럼 사사분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하루하루 나의 일들을 이제 하실 때마다 좀 적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성과도 되게 잘 내고 이걸 일을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높아. 이런 거. 네. 또 성과는 내는데 에너지가 떨어져. 이렇게 해서 조금 구별해서 좀 한 일주일 정도만 적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일주일 적고 난 다음에 그 묶여져 있는 일들의 그 뭐랄까 아까도 말씀드린 그죠? 공통점 요소를 보면은 내가 정말 좋아하고 행복하는 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 그렇지 않은 일들이 좀 구별이 되는 거죠. 저는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저의 경우에는 똑같은 강의더라도 코칭과 관련된 강의를 하면 네, 굉장히 에너지를 이렇게 받으면서 해요. 그래서 10시간 내리 강의를 해도 힘들지가 않는데 다른 컨텐츠 뭐 특히 서비스와 관련된 강의를 하면 2시간만 해도 성과는 둘 다 좋아요. 성과는 둘 다 좋지만 서비스 강의는 너무 제가 소진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면에를 들여다보면 분명히 두 개 차이가 있다는 거에서 많은 분들은 그냥 강의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더 섬세해졌잖아요. 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러니까 본인도 섬세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가 볼까요? 어떤 질문 주실 건가요? 당신은 당신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투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투자는 조금 다른 의미로 들리거든요. 저는 어떤 의미일까요? 뭐 다양한 투자이겠죠. 예, 물질적인 투자도 있겠지만 경험에 대한 투자의 네. 개념이 더 클 수도 있죠. 경험에 대한 투자. 네. 사실 2030 말씀하시면서 경험을 많이 해봐라. 무조건 닥치는 대로 해봐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40대 이후에 그 경험에 대한 투자라는 거는 뭐가 좀 다를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40대 정도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가지고 이제는 이걸 발휘하면서 써야지 더 이상 어떻게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릇을 더 키우는 작업은 그냥 스탑하세요. 네. 그리고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든지 짜내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뭐 이 과거의 40대와 지금의 40대는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요새는 0.7 곱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28이에요. 그러면. 28이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되게 네. 많잖아요. 그러니까 40대 가진 거를 가지고만 쓰기에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쓰기에는 다 소진해버려요. 그래서 40대에도 좀 더 나 자신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네. 혹시 본인을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영코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새로운 세상을 저도 뒤늦게 발견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취미라는 게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직장 생활 할 때는 그냥 이제 뭐 피곤하고 이러니까 뭐 책을 보거나 뭐 TV 보고 이런 거였지 취미가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사실 대답할 게 없었는데 오히려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나와서 새롭게 갖게 된 게 이런 스포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네, 분야거든요. 네, 봉고집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운동 제일 싫어했다고. 네, 맞아요. 사주팔자에도 저는 운동을 천성적으로 싫어한다라고 나와서 저는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 자신한테도 좀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새롭게 이렇게 접해보니까 모든 운동을 다 싫어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 다양한 그 분야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분야들이 좀 정리가 지금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싫어가 아니라 네. 운동에도 되게 다양한 게 그쵸. 있고 제가 보기에는 봉코치님은 되게 도전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세요. 성취하는 게 되게 그죠? 중요해요. 네, 조금 약간 어려운 네, 것들을 맞아요. 도전하고 성취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운동 중에도 그런 운동들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거를 저는 이 40이 다 돼가지고 새롭게 발견했어요. 근데 그거를 알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모르고 있던 새로운 세상이 또 있었구나 라면서 다른 데로 또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40대에 대해 중요한 거는 내가 40 인생 살았으니까 이걸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위험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40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박사학위를 받기 전까지는 저는 이제 교육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제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후학을 양성하고 뭐 이러는 거. 그런데 교육의 장면이 대학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박사학위를 받고 이 기업 교육 장면에 왔을 때 온 이후로 또 코칭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박사학위 받았으면 이제 그걸로 끝이야. 그렇죠. 네, 보통은 그걸 가지고 평생 그 분야에서 그쵸. 예, 활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큰 실수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40대에 있는 경험이 끝이 아니라 그 이상의, 왜냐하면 40대에 경험한 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경험의 몇 %나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거 외에 경험하지 않은 세상이 더 많을 거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무늬를 아까 다이아몬드인지 루비인지 알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세팅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세팅을 할 적에 그냥 딱 한 번에 세팅하지 마시고 좀 더 어떻게 하면 그 아름다움을 더 발휘하시기 위해서는 또 더 많은 경험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저희가 현실적으로 경험을 다양하게 해라라고 하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건 취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 취미가 저도 없었던 사람인데 취미가 생기면서부터 조금 더 제 자신한테 관심이 생겼고 뭔가 경험을 해라라고 하면 좀 크게 다가와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취미라고 하면 본인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어떤 자유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그 일하는 데에서는 완전히 표현하는 게 사실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그 숨쉴 구멍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양한 취미들을 조금 접하시면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 노는 것도 지금 뭐 직장 생활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사치다, 시간이 없다, 뭐 돈이 어딨냐, 뭐 이렇게 해서 좀 안 하시거나 무시하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노는 것도 취미도 좀 계획해서 어느 정도는 할애해서 놀아야 되지 않나, 취미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이후에 넥스트 라이프를 생각을 하면 좀 그런 생각을 저는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취미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가, 그렇죠. 그죠? 뭐 또 레크레이션, 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레크레이션 하면은 막 이렇게 웃고 떠들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어원을 보면은 리크리에이션이거든요. 네.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인간의 그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도 하나가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게 있고, 사실 이 자유로움을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말씀하셨던 취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에 나 자신을 되게 잘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다시 또 리크리에이션 하는 거, 아까 투자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뭐 취미라든지 또는 지금까지의 경험 그 이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계속 시도해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호기심이란 단어가 코칭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여기에서 또 들으니까 새롭고 반갑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3번째 질문 던져주시죠.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네. 이 질문은요,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제가 10년 정도 이제 일을 했던 회사를 그만둘까 말까 고민을 할 때 제 자신한테 제일 많이 던졌던 질문이 이거거든요. 네. 저도 사실은 대학 교수직을 이제 그만두고 나올 때도 이 질문들을 많이 제 스스로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은 가치거든요. 내가 그렇죠. 추구하는 가치가 뭘까. 그 가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큰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그 어떤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가치가 되는 거죠. 네. 어떤 가치로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나요? 그 당시에는? 저한테 되게 중요한 그 가치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거는 네, 즐거움, 네. 내가 과연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생각해 보면 그 전에 그 직장이 초반에는 되게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그만둘까 말까 굉장히 힘들어졌던 시점이 그 저의 그런 핵심 가치가 변했던 시점인 것 같아요. 예, 그 전에는 사실 뭐 여러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좋았는데 이제 가족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저의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의 우선순위가 변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고민하면서 제가 그거를 깨닫게 됐고, 아, 그러면 내 삶도 뭔가 바뀌어야겠다라는 좀 결심이 서면서 다른 그 넥스트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가치는 불변할 것 같은데 물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인간은 계속 성장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그 주변 환경과 계속 인터랙션을 하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는 좀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핵심 가치를 알아보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자신의 삶을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나의 지금 현재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은 이제 핵심 가치 그러면 한 두세 가지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그렇죠.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최상위 가치 뭐 두세 가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넥스트 차상위 가치가 또 어떤 것들이인지를 좀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도 본인이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박정희의 코칭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오늘은 40대 이후에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코칭의 렌즈로 본 40대 이후의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빼놓을 수 없는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 영코치가 던지는 심쿵 질문으로 마무리할 건데요. 그 전에 좋은 소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요? 네. 아시면서 저희가 코칭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시간에 코칭이 뭔지 소개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코칭을 받으면 뭐가 좋은지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다음 테마부터는 코칭을 받고 싶으신 분들의 신청을 직접 받아서 저희가 짧지만 직접 코칭 시연을 보여드리고 코칭이 어떤 건지 좀 더 풍성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한테도 엄청난 챌린지네요. 네, 도전이죠. 항상 두근두근 떨리기도 해요. 네, 그렇지만 영코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코칭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댓글에도 어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지 올려놓기는 할 건데요. support support citkorea.co.kr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나 뭐 이슈, 고민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되게 부담 가지시더라고요. 네. 근데 또 코칭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편했다. 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런 반응이 되게 많으니까 네. 편안하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화로도 가능하고 면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신청해 주시면 사전 협의해서 진행할 테니까 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영코치님이 17년 차 전문 코치시고 우리나라 코칭의 1세대시잖아요. 영코치님께 코칭을 받는다는 게 사실 흔한 기회는 아닙니다. 자, 영코치님, 그럼 오늘의 심쿵 질문 어떤 걸 준비해 오셨나요? 저 스스로에게도 많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네. 이 질문이 우리 여러분들께 의미 있게 다가가기를 기대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코칭 살롱의 마담, 영코치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오늘의 심쿵 질문. 지금처럼 산다면 당신은 언제쯤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